네, 방금 소개받은 한선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강단에 서네요. 프로필을 다시 찍었는데요. 프로필이랑 똑같은 옷 입고 왔어요. 네, 나쁘지 않죠? 네,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좋은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 빗보 좀 전에 사진이 빗보가 저예요. 네, 빗보가 저고요. 뭐 제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 일을 29살 때 만났고 그리고 나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의 안식년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냥 저렴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그렇게 2년을 놀고 나니 몸이 저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 2년 동안 그럼 뭐 했냐면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효도도 좀 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린 좋은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이제 추억의 사진이네요. 예, 뭐 제 사업 설명에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비포까지 그렇게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예, 사실 허락도 없이 쓰신 거예요. 예. 뭐 저한테 뭐 사전에 말하고 쓴 게 아니라 통보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예. 어쨌든 제가 이제 29살 때 일을 진행을 했고 그게 이제 2012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남자 혼자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이 얘기 하는 이유는요. 흔치 않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아내랑 같이 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 아내는 꿈이 전업주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저의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아내의 꿈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그 현모양처를 잘 해내는지 지켜봤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강의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20대 때 이 비즈니스를 만나게 된 이유는요. 아무래도 너무 좀 이르게 그 사회 그리고 현실 이런 것들을 많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겁이 많았어요. 이 미래에 대한. 그런 겁이 많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이도 이제 빨리 낳게 돼서 27살 때 이미 벌써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남성분들이 한 군대 졸업 갔다 오고 한 4년제 대학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펙까지 또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펙까지 쌓으면은 보통 취직 첫 취업을 몇 살 정도 나간다고 보세요? 이게 30 가까이 됐을 때 첫 취업을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첫 취업을 조금 일찍 나가게 되고요. 그 첫 취업을 나가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결혼도 빨리 했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도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분유값이라도 벌어야지. 뭐 이런 상태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다 보니 뭔가 스펙을 쌓을 시간도 없었고요. 그리고 회사를 고를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력서를 넣고 가장 빨리 불러주는 데로 가서 일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빨리 불렀으니 괜찮은 회사였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족회사였고요. 물론 중소기업이었어요. 네, 가족회사였고 그리고 박봉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받은 월급이 140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3개월 동안 하는 걸 보고 10만 원을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 돈 갖고 여러분 지금 살 수 있나?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저는 여기서 노력하면은 제가 여기서 막 성장해가지고 좀 높은 자리에 오를 줄 알았어요. 그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일은 어땠을까? 난이도가? 네? 엄청 세다고요? 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네,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 하루가 보통은 이렇게 좀 좋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좀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도 정장 입고 가고 있고, 네,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과거에 어떤 회사에 다녔냐면 어디요? 네,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저는 홍삼 회사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그 회사의 생리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 편이에요. 저희 회사도 작은 회사였지만 GMP 회사였고요. 그리고 햇삽이라고 있잖아요. 우수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 이런 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고 작은 회사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요 회사마다 뭔가 운영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또 작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 더 힘들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막 해야 되니까 일이 엄청 많아요. 막 밀려요. 그리고 여러분 뭐 GMP라든가 이런 것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은 그 유지하기 위한 행위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식약청에서 한 번씩 나와서 보거든요. 서류 같은 거 꼼꼼히 봐요. 뭐 어디 출입을 했을 때 손은 닦았는지, 아니면 이게 머리에 그 포를 두건을 뒤집어 쓰고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데일리 루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몰아서 해요. 네, 몰아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심지어 제 일도 아닌데 그냥 여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품질 관리하는 애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올라가가지고 그만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좀 어둡죠, 제가 일하는 그 현장이. 근데 여러분 뭐 중소기업 보통 다 비슷해요.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7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 귀가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되게 순화해서 표현한 거고요. 이렇지 않아요. 이거 너무 괜찮은 일상이에요. 7시 기상 괜찮죠? 예, 8시 귀가 이 정도면 뭐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 야근도 있었고요. 토요일도 근무했어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그렇게 무시해. 노동법을. 여러분. 예, 좀 법률 따지는 거 이제는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이런 생활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그리고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고속도로인데 언제쯤? 한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 되는 사진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예, 지금 여러분들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앉아 계시죠. 예. 근데 똑같은 시기에 다 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한 곳으로 다 몰려가요. 그러다 보니 차가 밀려요, 안 밀려요? 아침 저녁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 사회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그걸 좀 탈출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남성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시간에 나가야 되는 거지? 한 3시쯤 나가도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설정해주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 휴가도 조금 이르게 갔다 왔어요. 겹치기 싫어서. 언제부터 겹치는 거예요?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막 겹치거든요. 저는 여름 휴가 그때 안 가요. 회사 생활할 때 딘 거야. 예, 이때 너무 딘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휴가가 이제 한 3박 4일 4박 5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휴가를 막 출발하기 위해서 짐을 싸가지고 막 가는데, 짐을 싸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싸워 일단. 네, 거기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아내랑. 애기는 네가 챙기고 뭘 챙기고 뭘 챙겼니 막 해. 그러다가 어떻게 막 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싸워요, 안 싸워요? 네, 싸워요. 그래서 겨우겨우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나마 신나게 막 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역시 휴가가 최고야, 뭐 이렇게 생각을 잠깐 해요. 저녁 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하다 돌아오는 길에 대판 싸우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대판 싸워. 그런 경우는 많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웃으면서 출발했다가 돌아올 때는 어때? 뭔가 진짜 막 휴전하는 그 분단 국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너무 타이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뭔가 잦은 다툼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진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가 멱살을 잡고 막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빠듯한 경제 그 환경, 그리고 엄청난 고된 노동 환경, 이때는 제가 와이프와 맞벌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뭔가 이제 좀 다른 곳에 맡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일 끝나고 들어오면 또 뭘 해야 돼, 우리에게? 육아와 가사가 있잖아. 그러다가 저는 가사를 잘 도왔을까 안 도왔을까? 왜 그렇게 저를 보세요? 네, 저도 이때는 가사했어요. 쓰레기 버리라 그러면 잘 갖다 버리고요. 음식물 씻고 제가 잘 버렸어요. 네. 근데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안 하면 싸우니까. 니 탓 내 탓 하니까. 심지어 이렇게 멱살도 잡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로 싸웠어요. 이렇게 말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왜 그렇게 싸웠지? 그냥 모든 게 빠듯하고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상태에서는 그냥 쳐다만 봐도 뭘 보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심지어 저는 그냥 거실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물 마시려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데 방에 있던 와이프가 나오더니 왜 거기 서 있는데? 나 물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고된 하루가요, 우리를 이제 작은 것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힘들게 만들었고요. 서로를 탓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힘들다 보니까 너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서로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얼마나 이게 지긋지긋했겠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묻고 싶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고, 회사 생활 제가 딱 3년 8개월 해봤거든요. 얼마 안 됐죠, 그죠? 딱 3년 8개월이 제 사회생활의 전부예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140만 원으로 받았지만 퇴사할 때는 250을 받고 나왔거든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에서?
예, 근데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뭔가 내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나아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을 살펴봤어. 내가 과연 이렇게 뭔가 좀 내 연봉도 늘고 있고 생활이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이 영역만 넓어진 것뿐이지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집에서 내가 일하는 노비랑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영역만 넓어진 거야. 영역만. 활동 영역만. 그게 그 영역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경제 여건이 이제 안 돼. 뭐가 안 되냐면 이미 카드로 다 썼거든요. 예, 카드로 다 썼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면 그 카드를 이제 다 나가는 그런 활동인 거죠. 그래서 당시 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한 3개월치 정도는 내가 통장에 두고 싶다. 생활비를.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뭔가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잠시나마 내가 마음을 돌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다 결제해버렸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이 돼버린 거야. 아닌 척들 하시네. 네, 이런 삶이 아닌 거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홍삼 회사랑 전혀 안 어울리지만 제 전공은 미국이에요. 미국이요. 미국을 공부하는 학과가 있어요. 예, 미국 공부하는 학과가 있어. 그 미국을 공부하는 학과는 미국의 그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요. 언어까지도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이제 그 관련된 업종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 때 제 꿈은 미 대사관에 입사하는 게 꿈이었어요. 예, 잘 어울렸겠죠. 예. 예. 근데 홍삼회사 들어간 거예요. 예,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것 중에 이제 프론티어 정신과 이제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이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둬요. 그래서 저는 자유 방임 말고 조금 자유롭게 내 인생을 내가 설정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때 이미 굉장히 많이 배웠던 거죠. 예, 그리고 프론티어 정신 뭔지 아세요? 프론티어 정신? 예, 개척하는 거. 예, 개척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모험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많이 배웠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당시 때 배운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상당히 이제 강했다는 거죠. 이러한 패러다임을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왜 같은 시간대 출근하는 거야? 왜 모두 주말에 쉬어야 되는 거야? 좀 평일에 쉬면 안 돼? 남들 안 쉴 때? 이런 거. 뭐 비슷한 삶을 다 살고 있고 근데 더 나아지지도 않네. 뭐 이런 것들인 거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뭐 먼저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인가? 휴가를 못 가신 분들? 그건 아니시죠? 예, 아니면 내일 가실 분?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내 인생의 주도권 내가 온전히 갖고 있는 건가? 예, 물론 100%다 내가 가져갈 수는 없겠지. 저도 와이프 눈치 보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내 인생에 대한 영향력을 그래도 내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이 훨씬 많아야죠.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보다는. 근데 당시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짜여진 어떤 패러다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 남의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만나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영리하게 살지 못하는 것뿐이지 다들 열심히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 제가 영리하게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과 친해지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자, 우리는 삶이 아닌 생존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자, 삶을 영어로 해보세요. 몰라? 자, 삶을 영어로 해볼까요? 라이프, 그 생존. 그러면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재밌어요? 라이프 프로그램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서바이벌 하고 계신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라이프가 조금 더 따뜻해 보이지 않나? 생존하는 삶이 좋으세요? 라이프가 좋으세요? 예, 라이프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이 주도권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예, 대안은 없을까? 평생 살지. 나도 좋은 차 사고 싶고 삶 변화시키고 싶고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싶고 워라벨 이런 것도 내가 많이 만들어내고 싶고 노후는 어떡하지? 그리고 내 건강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방법을 일러드려. 제가 찾았거든요. 해결 방법을. 첫 번째, 더 많이 일한다. 더 많이 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시면 돼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야. 저축도 많이 하고. 마음에 드세요? 예, 자, 그럼 두 번째는 괜찮은 방법이겠죠? 두 번째, 더 오래 일한다. 더 오래 일해가지고 여러분들 더 이렇게 인컴도 많이 늘리시고 하면 되잖아.
아니면 둘 다 한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한다. 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생각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사 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마이너스가 났네. 그럼 남자들 뭐부터 생각하는 줄 아세요? 투잡이요, 투잡. 사이드 잡을 생각을 하게 돼요. 대리운전 밖에서 뛰기도 하고 주말에 뭐 편의점 이런 데서 알바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오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못 해요. 몸이 축나서 못 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거 싫다고 하니까 어디에 손을 많이 대요? 주식, 코인 뭐 이런 데에 손을 많이 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손 대시는 분 많이 봤는데 저는 겁나서 못 해요. 리스크 있는 것들은. 제 성향이 조금 그래요. 예. 자, 근데 해결 방안은 제가 제시를 해드려야지. 저는 자유를 얻기 위한 기회를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찾기 시작했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갖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타협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타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더 나아짐을 추구하는 게 또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스스로는 타협하고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혹시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녀들한테는 바른 말을 해주시거든.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너의 꿈을 이뤄라. 이런 얘기들 분명 하시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알고는 계시지만 내가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타협처럼 하는 그런 행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찾아봐야지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책 한 권을 보게 돼요. 저는 당시 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수익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수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권리소득이 뭐냐면 내가 단어의 개념만 몰랐던 거지 알고는 있었어요. 비딩 임대료.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가셔도 좋아. 예. 뭐 저작권료 이런 거 내가 받고 산다. 이런 거 싫으신 분도 나가셔도 좋아.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은. 심지어 저는 뭐 돈 욕심 별로 없고요.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요? 뭐 건물 저기 시댁에서 건물 유산 나온다 그러면은 동생한테 준대. 당신 남편한테 안 주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좋아하세요. 그런 소득이 이 권리소득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앞서서 얘기한 그런 권리소득은 이미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걸 해낼 거면은 여러분들이 유년기부터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나이 때까지 이미 뭔가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끝났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인생의 방향 결정이 된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해서 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수익은 이제 줄여 나가야겠다. 권리소득 쪽으로 가야겠다. 근데 권리 수익을 만드느냐고 지금의 내 생활이 무너지면 안 돼. 지금의 내 생활, 내 경제적인 그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 권리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지금의 여러분의 생활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될 수 있어. 근데 플러스 알파 무언가가 점점 늘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소비자 참여 마케팅에 참여를 하게 된 건데 그냥 단순히 글자 그대로는요.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느낌을 공유해서 그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고요.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혹은 프로슈머 마케팅 아니면 1인 프랜차이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얘기하시면 돼요. 너 어떤 일 하니? 나 1인 프랜차이즈에. 좀 있어 보이지 않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셔도 되고 나 프로슈머 마케팅해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이런 다 똑같은 단어들이거든요. 자, 이러한 마케팅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얘기하면은 내가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소비자가 된다. 이 회사의 물건 내가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보 전달 활동을 해 누군가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소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함께 전달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어떤 유통구조로 가는지. 자, 유산하라고 하는 회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유산하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 이 유산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회사예요. 제조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소비자를 만나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화면을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돼. 잘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이런 회사가 소비자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보통의 생산 회사들은 한 30% 정도의 원가로 물건을 생산해내고요. 소비자가 한 100% 가격 정도의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하게 돼요. 자, 이 중간에 70%는 어떻게 되는 거냐? 총판, 도매, 소매 이런 애들이 이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마케팅은 중간에 있는 이런 단계를 이제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70%에 해당하는 것을 일부는 회사가 가져가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누구에게? 이런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의 형태로 이제 주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의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회사는 소비재를 만들어야 돼요. 소비재는 뭘 뜻해요? 쓰고 닳아 없어지는 거죠. 샴푸, 린스, 화장품, 먹는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비재에 이제 들어가요. 늘상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요. 그리고 이런 소비재인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그리고 기능성이 있어야 돼요. 설명 안 해도 이게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소비재라고 하니까 소비재 가정에서 이제 주부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소비재 일회용 비닐 봉투, 비닐 장갑, 아니면 고무 장갑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나는 전문성과 기능성을 따지고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한다.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제품이 독창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독창성이라는 거는 이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건, 이 회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물건, 그런 네 가지 특징이 있는 제품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것을 놓고 보면은 아래 조금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건강기능식품이 있고요, 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퍼스널 케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회사를 유산화가 아닌 이전에 접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왜 이쪽 계통 회사들은 요 분류의 제품들이 많이 있을까? 예,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 기준 때문에 그래요. 소비재인데 전문성과 기능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고무장갑이라든가 비닐장갑이라든가 뭐 수세미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재가 전문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늘상 써야 되는 물건이 나한테 기능적으로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비자들은 그런 물건을 어떻게 한다? 다 떨어지면 다시 산다. 그 재구매가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권리소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들을 내가 한번 써본 거예요. 화장품 같은 거 이제, 뭐 샴푸, 린스 이런 것들 이제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또 다른 누군가한테 그것을 소문낼 수 있잖아요. 소문내는 거 자신 있죠? 정보 전달하는 거 자신 있잖아. 어젯밤에 했던 드라마 내용 얘기하는 것도 자신 있으시고 그런 거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 나의 경험을 얘기하면 돼요. 나의 경험을. 그런 경험을 내가 얘기하니까 첫 번째 1호가 나도 그 제품을 써볼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호가 내가 물건을 갖다 주고 자 이거 써봐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약간 세이지에 가깝죠. 그 내가 돈도 내가 결제받고 세이지에 가까운데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소문을 냈고 그 소문을 듣고 혹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여기 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면 돼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맛집 같은 거 먹고 와서 소개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먹어봤는데 진짜 끝장나. 관심도 없는데 끝장난다고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 거기를 가보라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가봐. 맛있게 먹어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야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끝이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활동을 하면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자, 이 1호가 물건을 썼는데 이러한 제품들에 다 포인트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00포인트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매하게 된 거예요. 그럼 200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도 똑같이 공유해줘. 왜냐하면 이 생산회사는 생산은 잘하지만 얘네가 해주던 마케팅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팅을 누구 보고 하라 그래? 너네 같은 소비자들이 해봐.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대신 네가 소개한 사람이 우리 물건을 구매할 경우 너한테 보상을 해줄게. 커미션 인정을 해줄게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똑같이 지급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포인트 똑같이 지급해 주니까 불만 있으신 분 계세요? 불만이 없잖아. 1호도 불만 없고 나도 불만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호가 써보니까 또 2호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3호에게 소개를 했어요. 3호는 몇 점? 800포인트를 구매했어. 좀 대가족이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 800포인트는 200만 800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타 다른 구조랑 비슷한 건데 이 200이 어떻게 되냐면 1호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와. 중요한 건 뭐예요? 1호는 내가 소개했지만 2호는 내가 소개했나요? 내가 소개하지 않고 내가 소문내지 않은 사람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에 대한 것들은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2호가 3호를 소개했어. 3호는 몇 점? 500. 이렇게 해서 500, 5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3호가 또 4호를 소개했어.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좀 해볼까? 좀 빠르게 해볼까? 사업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비자 군단이 2000포인트를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럼 2000포인트는 어떻게 된다? 그냥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나에게까지 2000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레버러지 효과를 통해서 인프라를 늘려가면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받는 게 늘어나게 돼 있고 이 포인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돈으로 환산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많은 사람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보통 이쪽 일을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 파는 거 못해 라고 얘기하는데 파는 건 저도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못할 수 있어, 파는 거. 예, 그렇죠? 고기 끄덕이잖아. 너보다 내가 잘 팔지 하는 느낌으로 고기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예, 이렇게 끄덕이시죠. 그렇죠. 남성분들이 보통 화장품, 샴푸리스 이야기 이런 거 어디 가서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혹시 여성분들은 혹시 이게 남성분이 화장품을 추천해주고 이런 그 내 피부를 봐라, 너 피부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청개구리 심보가 나지 않을까? 내가 너한테는 안 산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그 이쪽 계통의 세이즈가 별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제품들은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얘기하기는 이제 편해요. 하지만 소문 내주는 거는 괜찮지. 소문 내주는 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우리 와이프가 쓰는데 괜찮더라.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우리 애가 썼는데 괜찮더라.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남자끼리 가가지고 야 화장품 뭐 바르니 뭐 이런 얘기하면은 나 이상해져요 진짜. 뭔가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일즈도 아니고 또 내가 소개한 사람은 좀 빨간 거 하나잖아요. 야, 나 사람 없어서 못해. 이건 말도 안 돼. 인맥 사업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사람 소수만 가지고도 비즈니스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소개를 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킬을 여러분들이 익히면은 금방 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서 권리소득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한 1000명 정도 모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1000명이서 해야 하던 활동은 뭐냐? 바로 이제는 자발적 재구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자발적 재구매를 할까요? 예, 좋으니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세이즈로 접근했으면은 이럴 걸, 야 물건 좀 갖다 줘 이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소문내서 알아서 사 먹으라 했잖아. 사 먹는 방법만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그냥 가서 알아서 사게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자발적 재구매를 할 때마다 나한테는 뭐가 올라와요? 포인트가 올라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서 뭐 잠자기 전에 아니고 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게 하지 않으면은 평생 일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명언들 들어보신 적 있죠? 워렌 버핏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잠자는 동안에도 뭐 보면 돼? 포인트를 보면 되지. 포인트를. 그렇게 보시면 돼. 피곤하신 분들이 조금 보여. 옆 사람들이 좀 내 옆 사람이 피곤한가 아닌가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재구매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좋은 정보를 제가 갖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어. 자기야 소개해가지고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가서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돼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하지마 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듣고 왔는데 너무 좋았고 그나마 내가 믿을 사람 이제 우리 와이프 하나밖에 없는데 얘기하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저도 왜? 큰 소리 못 냈지. 큰 소리 못 내고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멱살을 그냥 잡아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지는 않았고 잘 설득을 했어요. 이러저러하지 좀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날 이제 그 화이버즈라는 제품을 이제 아내에게 갖다 줬는데 아내가 그거를 먹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화이버즈는 뭐냐면 여성분들이 보통 이제 장 관련된 트러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 제품으로 그냥 그게 싹 해결이 되니까 이제 제품에 대한 호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때 됐을 때 이거 되게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극적 합의를 보게 돼 이때 이제 하지만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공정하다고 제가 강의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앞에서는 얘기 못 하거든요. 하지만 불공정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일을 전업으로 할 생각이 없었고요. 부업으로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많아지면 회사 그때 관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래? 이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회사 안 다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라 그랬어요 제가. 설마 그러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다음날 사표를 내고 오시거든요. 다음날 바로 사표를 내고 딱 그달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걸 물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얘가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하라고 나를 벼랑 끝으로 밀었구나. 밀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하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부터 저는 외벌이로 이 비즈니스로 가정을 일궈낸 사람이거든요. 정말 흔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회사를 이제 들었을 때 주변에 보면은 잘된 사람보다는 하다 말았거나 아니면은
안 됐다고 얘기하는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선택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정도 기준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을 해야죠. 세 번째,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그냥 뭐 자화자찬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한 회사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재무 구조 안정이 돼 있어야죠.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합법적이면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창립자분 아까 창립자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본인은 원래 이제 의학 박사로서 그리고 제약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부를 많이 이루신 분인데 예방의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 진단의학과 예방의학. 하지만 본인의 가족들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가족을 잃으면서 진단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가게 돼요. 제가 좀 많이 실수했네요. 예, 진단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넘어가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 회사 유산 헬스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겠다. 건강을 위한 어떤 인류의 건강을 위해 나는 어떤 기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회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가치와 철학이 있는 회사라고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8개월 있다가 제가 이 전업으로 전향을 하게 돼요. 8개월 있다 전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잘 됐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되려고 했어요. 네, 잘 되려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전업으로 전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수입은 유산화 딱 하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는 현모양처. 네, 네. 그리고 커가는 아이. 이 상태예요.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사표 내고 마이런치 박사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당시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갔고요. 처음 가봤어요. 해외여행 이때 해외여행 처음 가봤고 이렇게 장시간 비행기를 탄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도착해서 웬치 박사님과 이제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시설에서 사진도 찍고요. 지금이 나요? 이때가 나요? 지금 나요? 네. 그래도 이러한 사진이 한 장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분을 실질적으로 직접 만나고 오고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이제 돌아가면은 저는 어떻게 일을 해야 돼? 진짜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갔더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유산화 회사를 보러 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듣던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가치,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회사에 대한 굉장히 큰 확신을 갖고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 사진이 미국 가면은 다들 찍는 사진이에요. 미국 회사 앞에 이제 주춧돌 사진이거든요. 내년에 한 8월 한 셋째 주 이쯤에 이제 미국을 아마 단체로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획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회사를 봤더니 일단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역사 전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거죠.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FDA 의약품 제조업체 등록돼 있고요. 매출도 상당히 높아요. 25개 국에 진출돼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인도 시장까지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롱런할 수 있는 5개 회사를 골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다? 유산화였다. 그리고 유산화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회사 중에 주목할 만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월마트라든가 코카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회사가 지속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산화의 제품군은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와 관련된 제품,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퍼스널 케어, 샴푸리스, 샤워제 이런 것들. 요즘은 티 제품도 나오죠. 티 제품. 그것도 기능적인 티 제품이라는 거죠. 이런 제품군들은요. 15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매일매일 연구를 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사실 한 명의 과학자도 두기 힘든 우리나라 이 대부분 회사의 현실인데 이 정도의 인원을 과학자들을 이제 채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R&D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로서 인셀리전스라고 하는 그 특허 기술을 개발을 해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세하게 공부해 보실만 해요. 우리의 생명 용장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기술이거든요. 세포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면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산화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러한 세포 기술이라는 거. 그 외에 많은 특허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증명하는 게 뭐예요? 업계 최초이고 유일하게 백악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관련해서.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CPS, 뭐 밈스라든가
PDR 그리고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외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유산화의 제품이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비교 가이드에서 항상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DR이라고 하는 처방전에서는 여러 제품이 다수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뭘 뜻하는 거냐면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료를 보니까 야 해외에서만 인정받았네. 국내에서는 그럼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 예, 더 선진국에서 인정받았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에서도 계속해서 수상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800회 이상의 수상 내역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우수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이것이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생긴 이 선수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요. 이 선수가 섭취하고 있고요. 많은 해외의 유수의 선수들이요. 팀 유산화로서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금메달리스트도 굉장히 많아요. 이 메달리스트들이 많다라는 거는 뭘 뜻하나 믿을 수 있고 증명이 된 회사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일을 할 당시에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회사 생활하고 일 끝나면 어디로 갔을까? 뭐 이 일을 한다고 해놓고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할 거부터 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그러면서 저는 왜 안 될까 이런 분들 계신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저는 일 끝나면 사람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러면은 피로했을까 안 피로했을까? 피곤했어요. 이미 회사 생활로 이미 찌들은 몸이었기 때문에 당시 때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제가 왜 힘들었는지 인간관계부터 힘들어. 일단 이게 굵게 써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내 인간관계가 진짜 힘들거든요. 사내 인간관계가.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와이프 잔소리 이런 것들이 진하게 돼 있는 것들이 저를 상당히 힘들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 이거 오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유튜브 예,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예. 자 이때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준 이 헬스팩이라는 제품이요. 딱 먹고 났더니 저는 그 당시 때 반응이 좀 빨리 왔어요. 한두 포 먹었는데 다음날 눈이 빨리 떠지더라고. 그때는 이것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럴 리 없어. 나도 건강기능식품 회사 일하는 사람인데 홍삼을 그렇게 먹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 예. 근데 딱 한두 포 먹었는데 다음날 일어나기 너무 편한 거죠. 근데 이게 맞았어요. 이게 맞았고 그때부터 체력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있으면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한 사진인데 중간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 사진 보면 예, 중간에 함정이 있는데 예. 최근에 제가 이 제품에 그 체험단을 했거든요. 네, 체험단에 선정이 돼가지고 체험을 해보니 이 제품도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너 좋다라는 거를 극한으로 표현해봐. 어떤 단어가 떠올라? 제가 여기서 성분이 뭐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와닿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써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듬뿍듬뿍 바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 추천드릴 수 있고요. 자, 안전한 회원보호를 위해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 이거는 또 뭘 뜻하는 거냐면 법률을 준수하는 회사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시장을 볼게요. 국내 웨일리스 시장 동향이 940억 달러.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없는 돈이지만 중요한 건 뭐다? 성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되고요. 자, 국내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니즈가 계속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제적으로 가볼까요? 글로벌 웰니스 시장 동향을 보니까 여기도 빌리언이거든요. 빌리언. 자, 빌리언 바로 얼마다 딱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런 돈을 경험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 1빌리언은 이게 뭐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1조 3,660억 원이래요. 이게 어제자 네이버에서 이제 환율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1조 3,660억 원이 955개 있다 보시면 돼. 이 시장이요. 근데 퍼스널 케어 분야만 각 분야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을 갖고 가고 있는 이 국내 웰니스 전 세계 글로벌 웰니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뭘 뜻하는 거예요? 시장이 큰 비즈니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활동 영역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뜻해요. 지금 하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야. 너무 많아.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어디가 더 경쟁력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 회사는 계속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일단 평생 가입비 2만 원 내고 여러분들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 브랜드 체인지로 1개 또는 3개의 센터를 개설하셔야 돼요. 그리고 1개의 센터를 개설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유산화의 제품을 약 한 50만 원 정도 써보면은 1개의 센터가 돼요. 이때부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돈으로 적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개의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3개의 센터는 한 100만 원 정도의
여러분 제품을 사용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차이는 뭐냐? 그냥 적립과 2배 적립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빨리 가기 좋아하죠. 그래서 3개짜리 많이 하는데 전문 용어로 3BC라고 표현합니다. 3BC.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좀 얘기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예상을 할 때 자리를 좀 꽉 채워주시긴 했는데 오늘 사람이 별로 없겠구나, 휴가철이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공부를 할까 해가지고 평소와는 좀 다르게 뒤에 플랜을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자, 보상 플랜 공부할 거예요. 네, 보상 플랜 공부할 건데 돈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권리 소득이 뭐 포인트가 발생을 하고 물건을 소개하고 한다고 하는데, 자, 얼마만큼의 포인트에 얼마를 주는 거고 어떻게 적립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이디가 그 센터가 하나에 있는 것과 3개에 있는 3BC 얘기했잖아요. 저는 3BC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3BC를 이해하시면은 1BC는 그냥 바로 이해하시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일단 3개의 아이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규칙이 있어. 동그라미로부터 2줄이라는 규칙. 뭐라고요? 동그라미로부터 2줄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자, 1번 동그라미죠? 네, 그 2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규칙을 얘기할 때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묻지 말았으면 좋겠어. 제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규칙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 룰대로 일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2번도 동그라미니까 2개의 줄이 있겠죠? 3번도 2개의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운라인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소개한 A라는 사람이라고 볼게요. 이 A라는 사람에게 유산화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만 유산화에 가입해서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물건을 처음 구매할 때 500포인트의 물건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앞에 제가 선행학습 한번 했죠. 이 500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야,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2번 아이디에도 500을 가고요. 1번 아이디도 500포인트를 이제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더블 적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디가 2개라는 것만으로.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 2줄이니까 이건 이제 여기는 A팀, B팀이라고 할게요. 예, 이 B팀도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가입을 해서 하겠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도 500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했고 200포인트는 마찬가지로 500, 500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3번도 마찬가지겠죠. 3번한테도 얘기했는데 너무 쉽게 마치 너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입을 했는데 500포인트 화끈하게 질러주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이 C라인 말고 옆에 있는 D라인까지 해보니까 이 친구도 500포인트로 딱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죠. 왜 500포인트로 했냐고도 묻지 마세요. 이게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네. 편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접 소문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유산화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늘기 시작을 해. 자, 그리고 사람이 늘면서 이 B 라인도 사람이 막 늘어요. C 라인도 마찬가지로, D 라인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막 늘어요. 아, 너무 좋죠. 아, 그림 진짜 이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소개한, 내가 소문낸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인프라들이 점점 쌓여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 이렇게 조직이 늘었으니까 자, A 라인 A 팀을 볼게요. A 팀에는 2,000포인트가 발생이 됐어. 그리고 2,000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줄기를 따라서 제가 좀 꼬였네요. 자, 2번 2,000, 3번에는 1,500. 이 D 라인에는 1,000포인트가 쌓였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정립이 되냐? 2번에 왼쪽에는 2,000포인트가 쌓이고 오른쪽에는 또 마찬가지로 2,000포인트가 쌓여요. 자,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좌측팀과 우측팀으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항상. 그래서 여기 A팀이 좌측팀, 여기가 우측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3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3번 아이디의 좌측팀은 1,500이 올라왔어요. 우측팀은 몇 올라올까?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1번 아이디는 뭐냐면 아이디 3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기는 그냥 노는 아이디, 그냥 거저 점수를 먹는 아이디래 가지고 1번의 좌측은 어디? 그렇죠. 2번 전부라고 표현하시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4,000포인트가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1번의 우측은 3번 전부. 3번 전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어리둥절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오늘 모시고 온 분께 디테일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번 아이디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2,500 곱하기 20%에서 500불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규칙이거든요. 4,000과 2,500 중에 어디가 작은 쪽이에요? 2,500이 작은 쪽이에요. 그래서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의 수익을 줘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계산해 보면 500이 나오고 이것을 달러로 이제 지급을 해줍니다. 예, 작은 쪽.
그리고 2번은 그러면은 동점일 때는 아무나 붙잡고 하시면 돼요. 2,000을 기준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1,500과 1,000이기 때문에 어디 기준으로 준다? 1,000을 기준으로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1번 아이디에는 500, 2번에는 400, 3번에는 200. 그리고 총합 얼마? 그렇죠. 이것도 어렵잖아. 제가 아까 257 막 이런 식으로 계산했으면 얼마나 이 시간이 어렵겠어요. 1,100달러가 나오고요. 지금 고정환율 1,150원으로 계산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일까요? 이건 괜히 물어본 거잖아 제가. 126만 5천 원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받아가게 돼요.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산을 받았으니까 포인트는 그대로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왜 사라져요라고 묻는 분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내가 돈으로 받았잖아. 돈을 받았는데 왜 포인트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 그러지 않고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됐다고 볼게요. 그럼 다음 주에는 사라진 만큼만 차감이 돼요. 전주 상황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지난주요. 4,000과 2,500이잖아. 그러면 4,000과 2,500으로 2,500 정산 받으니까 여기 몇 점 남아? 여긴 1,500 남아요. 두 줄의 평균으로 여러분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00, 2,000 똑같이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남아요. 3번은 어때요? 500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누적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5,000 포인트를 달성한 거예요. 이 5,000 포인트는 이 일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포인트예요. 최고 포인트. 그러면 5,000 이상 돈을 못 버는 건가요? 그 포인트 이상? 아니요, 벌 수 있죠. 일단 이거 달성하고 얘기하세요. 자, 5,000 포인트를 달성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계산법에 의해서 1,000달러를 돈으로 받고요. 이거를 1,115만 원의 수익을 받게 되고요. 이 정도 되면 보너스가 또 나가기 때문에 사실 원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굉장히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와, 당신 진짜 너무 잘한다.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 한다면 한 번 더 해봐. 아이디 꽉 채웠으니까 4번 계정 줄게. 자, 4번 계정 하나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50만 원 정도 물건 구매해야 되는 거를 여기서 보너스를 하나 달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4번 아이디를 똑같이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는 규칙이 있다 그랬죠? 몇 줄? 두 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동떨어져서 두 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4번 아이디는 내가 지금까지 함께 믿고 따르면서 일했던 그 분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게끔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일의 최고 포인트를 달성한 나예요. 일을 잘할까 못할까? 잘하죠. 그럼 내가 밑으로 내려갈게. 그럼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 플랜에서 저는 딱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해준다고? 야,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내려오는 게 가능하다고? 야, 우리 회사는 완전 다른데? 야, 우리 회사는 맨 밑에 있던 애도 갑자기 내 위로 올라와. 그 집 아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여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4번 아이디도 동그라미 두 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일을 풀어나가게 돼요. 자, 일을 잘하는 나예요. 505포인트 금방 만들었죠. 그러면 합이 몇이에요? 이 1000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같이 연결된 라인을 따라서 포인트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 포인트는 결국 나한테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받쳐주는 굉장히 탄탄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자,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5번, 6번, 7번, 8번. 8번은 없어요. 예, 5번 아이디 나오니까 여기다. 6번 아이디 나오니까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예. 내가 기호에 맞게끔 이렇게 내려가면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당 2개의 이런 아이디 보너스가 나와요. 2개의 아이디 보너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 나갔을 때 처음 내가 개설한 그런 아이디, 그 BC로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수익이 한정돼 있지만 결국에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 소득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회의 공유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걸 뜻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1번 아이디 하나를 여러분들이 맥스 시킨다고 한다면 제대로 맥스 시키면 한 연봉 1억 정도 될 거예요. 세금 제하고요. 이제 그 정도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정도면 여러분 살만하지 않을까? 예, 세금 제하고 1억 정도 나와요, 연봉이. 되게 괜찮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셔도 돼요. 그게 내 삶이야 라고 멈추셔도 되죠.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예, 돈독이 올랐으니까 더 해야지. 예, 2번도 완성하고 3번도 완성하고 4번, 5번 다 이제 완성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러다가 나 4번까지 완성했네? 그만해도 되고 멈춰도 상관없어요. 자유도가 있는 비즈니스예요. 무한 소득을 만들 수도 있는 비즈니스이고요. 자,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월 100에서 200포인트 정도, 월 최대 약 45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게 돼요. 이게 사업자들이 소비해 내야 되는 볼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권리소득의 열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제품을 구매해요. 근데 그냥 구매하는 거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 소비재에 있고 전문성이고 기능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밖에 안 사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한 이래로 다른 화장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 회사 화장품을 여기 썼어요. 예. 아마 화장품이 좋지 않았다면 제가 잠깐 외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화장품을 계속 썼어요. 여행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샴푸 린스요? 우리 거 쓰다가 다른 거 써보세요. 기분이 어떤지. 별로 좋지 않아. 일단 향부터 달라요. 피부에 접촉되는 느낌부터 벌써 달라요. 그래서 아직 제품을 안 써보셨다? 근데 난 이 회사 제품 중에 저렴한 거 한번 써보고 싶어? 샴푸 린스 먼저 써보세요. 정말 끝내줘요. 그런 정도의 제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하면서 권리소득이 만들어집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한 건 본봉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봉만 있으면 재미없죠? 예, 보너스가 있어야죠. 보너스는 다양한 보너스 프로그램. 이 보너스를 통해서도 또 이제 한계없는 수익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이 평생 매칭 보너스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그림과 똑같아요. 똑같은 그림인데 이 중에서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은 이 주황색 4명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소개자를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개해서 가입시키는 위치를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소개할 수 있는 대상은 무한정이다. 무한정인데 이 내가 소개한 이 주황색의 사람들도 좌우를 기준으로 해서 소실적으로 받는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의 15%를 나한테 공유해 준다. 이게 바로 PPS 보너스예요. 저를 소개한 사람 있겠죠? 예, 유산하지 않아요. 15%는 받아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대수와 인원에 상관없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만들어내갈 수 있다. 이게 PPS 보너스인데 초기 이 비즈니스를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면은 그때 됐을 때 주마다 추가적으로 더 돈을 주는 그런 보너스 프로그램이고요. 엘리트 보너스는 설명 안 해요. 제가 안 받아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동 맥스아웃 보너스, 자동 맥스아웃 보너스는 그냥 자동적으로 맨날 5,000원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보너스고요. 셀라비 보너스는 세일즈에 자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화장품을 잘 팔면 바로 현금 캐시로 주는 그런 보너스가 있어요. 이 정도 보너스가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지금 다 받고 있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보내줘요. 뭐 제주도, 푸꾸옥, 라스베가스, 잠비아 여기 있는 네 국가 제가 다 가본 나라예요. 네, 네, 잠비아까지 가봤거든요. 빅토리아 펄스 이제 그 폭포예요. 네,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여행들을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자, 이 일을 부업으로 시작하시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면 그때 전업으로 전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전업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이 사람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지 좀 긍정적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냥 따라오기만 하시면 돼요. 내비게이션을 저 생각하고 따라가시나? 그 길이 아닌데 그냥 내비게이션 그냥 따라가지 않아요? 네, 안내 멘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 그냥. 그리고 이 일은 어떤 큰 투자를 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쓰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아까 보여준 그런 제품들을 브랜드 체인지 하면서 일이 시작이 되게 돼요. 이 브랜드 체인지라고 하는 거는 아디다스 좋아하는 사람이 나이키 운동을 산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서 영양제를 먹고 있다? 유산화 거 쓰시면 돼. 샴푸 린스 마트에서 쓰고 있다? 유산화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화장품은 어때요? 백화점 화장품 얼마나 비싸요. 백화점 크림 하나에 30-40만 원 하는데 근데 곧 죽어도 백화점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셀라비브 세트만 사도 30만 원. 30만 원. 예, 영양크림까지 들어있어요. 훨씬 피부에도 좋고요. 그래서 구매 패턴을 변경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 추가적인 지출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돈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이또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잃을 게 없어요. 리스크가 전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맵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움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비즈니스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만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과 경제적 자유, 이 건강한 삶을 참는 사람들. 70세를 바라보지만 여유 있는 노후와 건강한 삶을 꿈꾸는 60대 청년. 저 청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청년이래요. 그리고 저도 60대 때 청년 소리 듣고 싶지 노인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가사와 육아, 악기 레슨까지 하는 슈퍼맘, 예. 30대 주부의 인생 역전기,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일하면서 유산화를 접목하여 능력 있는 가장을 꿈꾸는 40대,
함께 일하고 계신 분들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일을 하지 않고 주부만 했던 50대 경단녀의 제2 인생 만들기, 그리고 싱글맘이자 워킹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유산을 선택한 20대 주부, 네,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20대 여성, 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거든요. 누구라고 제가 써놨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을 함께 만나면서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고, 이분들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럼 뭘 뜻하는 거야? 그들도 해냈으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유산화의 소득의 성격은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상속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자,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접하시고 또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언밸런스 하잖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라이프보다는 삶보다는 워크에 훨씬 더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는 시간보다 저기 일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거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해요.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요? 저는 만족 못해서 일했거든요. 자, 언밸런스 해야지. 근데 균형추가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일은 선택이고 삶이 필수여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 비즈니스다? 바로 유산화 라이프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 인스타그램에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 유산화 라이프, 한선 라이프,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거든요. 유산화가 주는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딱 이거예요. 일은 선택이고 삶은 필수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만나고 저도 제 인생의 주도권을 바로 찾았죠. 사직서 바로 냈죠.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잖아요. 사표 내고 바로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13년간. 예, 그리고 꿈에 그리던 드림카, 누구나 다 사고 싶잖아요. 이 일에서 제가 일정 부분 이상의 직급과 인컴에 도달했을 때 저도 차부터 바꿨어요. 저도 차부터 바꿨고, 그리고 저만 차 바꾸니까 좀 그렇잖아요. 아내 거 BMW도 한 대 뽑아줬고요. 그리고 여행이 있는 라이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파트너분들한테 내년 8월에 나를 찾지 말아라. 8월에 한 달 동안 나는 한국에 있지 않겠다. 이 동네에 있지 않겠다. 제 더위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이 있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여행을 다녔는지 한번 여권 사진을 봤는데 이게 다 여행 간 도장들이거든요. 정말 많은 국가를 다녔고요. 올해만 보여드릴게요. 1월에 상하이 갔다 왔고요. 이거는 2월에 대구랑 통영 갔던 걸 나타내고 있고, 이거는 3월에 부산을 갔던 때네요. 그리고 이거는 4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랑 콘타키나발루를 갔던 거고요. 5월은 쉬었던 것 같아요. 6월은 진도, 광주 이렇게 여행을 했던 것 같고요. 7월은 제가 이제 제주도 조금 먼저 여행 갔다 그랬죠. 예, 좀 프라이빗한 곳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즐기다 왔거든요. 이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달은 파라다이스 시티가 다음 주에 이제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매달 그냥 여행 가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보다 삶이 훨씬 많죠. 예, 그리고 평생의 소원, 내 집 마련의 꿈, 제가 33살인가 34살인가 그 정도의 집을 하나 샀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이 집에 살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다 뿌겠어요. 다 뿌개가지고 이제 조금 더 모던하고 카페 같은 집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자, 가장 행복한 아이로, 부모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요, 아이들은요 저절로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타 아이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굉장히 착하고 해맑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꿈도 있어요. 저 가운데 있는 저 번거지 모자를 쓴 우리 큰애는 지금 패션 디자인을 꿈꾸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이지만 옷 입는 게 좀 남다르죠. 쟤한테 돈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뭔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돈을 많이 버는 부모가 더 행복을 줄까요? 시간을 더 많이 쓰는 부모가 행복을 줄까요? 둘 다 하자 우리. 네, 둘 다 하자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즐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거꾸로 서 있는 게 저고요. 옆에 있는 게 와이프인데, 요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아침마다 와이프랑 같이 요가를 하고 있고, 헬스도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등산 좋아해서 등산 가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게임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게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만화책 좋아해가지고 만화방에 가서 라면 먹으면서 만화 보기도 해요. 이런 게 라이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은퇴 후 더 활기가 넘치는 두 번째 인생. 이렇게 살면은요, 은퇴 후 활기가 안 넘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은퇴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예. 그리고 저의 노후가 더욱더 기대돼요. 60대 이후, 70대부터 노후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 만든 행복이 내 가족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이런 비즈니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지을 건데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에서 봤던 여러 가지 드라마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많은 소재거리로 소문내고 많이 당기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익숙한 회사인데요. 사실 이 회사가 이렇게 성공하기 이전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회사였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플랫폼의 형태로 온라인상의 서비스를 하던 곳이 아니고요, DVD를 대여하던 곳이었거든요. DVD를 대여하는 곳이었고 그 시대 때 넷플릭스가 아닌 사실 원래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회사가 훨씬 더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대형 프랜차이즈였던 거예요. 근데 그 블록버스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비디오 대여점, 비디오 대여점이고 비디오를 빌려 갔다가 한 2박 3일 빌리고 나서 늦으면 뭐네요? 연체료 내죠? 딱 그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그 블록버스터라는 회사예요. 미국의 전국에 체인을 뒀던 그런 회사죠. 근데 넷플릭스가 경영이 어려워질 때 그 블록버스터 회장한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우리를 인수하지 않겠니? 우리를 인수하지 않겠니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래? 그럼 금액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5천만 달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의 가치에 비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돼, 10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거절했어요. 그 블록버스터 회사는 거절을 했어. 시대를 읽지 못한 거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인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블록버스터라는 회사는 비디오 시장이 침체되면서 어떻게 됐을까? 사라졌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 또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늘상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회인 줄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유를 찾기 위한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식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의식을 열어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기회, 그것이 기회인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동안 나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기회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한 선택에 따른 그 미래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리빙 더 드림입니다. 꿈을 이루고 나의 삶을 멋지게 변화시켜 볼까요? 유산을 함께해요.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